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1살인 대학생 사연자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러 찾아왔네요. 저에게 가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봐도 잘난 저희 부모님은 저의 평생의 자랑이시죠. 학교 캠퍼스 커플이셨던 저희 부모님은 누가 봐도 선남선녀라 할 만큼 잘 어울리셔서 학교 안에서도 참 유명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그럴 게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 길거리 캐스팅을 여러 번 당할 만큼 연예인 뺨치는 외모에, 저희 아빠도 여학생들에게 인기 폭발일 만큼 잘생긴 분이셨거든요. 누가 봐도 잘 어울리던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예쁜 사랑을 키우셨고, 서로 한 번도 한눈 파는 일 없이 결국 결혼에 꼴이 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저 역시 엄마를 빼닮은 예쁜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앞에서 싸움 한 번 안 하실 만큼 금슬이 좋으셨고, 두 분은 외동딸인 절 보물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집안에 걱정이랄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았지만 막상 속사정은 그렇지가 못했네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할머니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엄마를 무척 미워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할머니 때문에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매번 있지도 않은 일로 저희 엄마를 모아 마시고, 요리든 살림이든 뭐든 잘하는데도 괜한 트집을 잡아 며느리를 구박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나 저희 엄마를 미워하셨던 할머니께선 엄마를 쏙 빼닮은 제가 태어나자 한참 어린 손녀인 저까지 미워하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엄마와 전 이유도 모른 채로 할머니의 구박에 시달려야 했고, 전 심지어 할머니에게 아들이 아니라서 괜히 태어났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엄마가 할머니에게 대들었다가 그걸 이유로 더한 욕을 듣기도 하셨죠. 남들은 명문대 나와서 얼굴까지 예쁜 며느리 잘 얻었다고 다들 부러워했다는데, 저희 할머니는 이상하게 저희 엄마를 싫어하셨어요. 남들은 다 예쁘다고 하는 얼굴도 얼굴값 하는 여시 같다고 싫다고 하시고, 아빠와 같은 학교 졸업한 엄마에게 여자가 가방 끈 길어서 쓸모없다며 내조나 잘하라고 무시를 하셨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꼭 남들이 안 볼 때만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셨어요. 미워 죽겠으면서 남들 앞에선 잘해주는 척,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앞뒤가 다른 할머니의 행동 때문에 더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아무리 숨기려고 한들 숨겨질 수는 없겠죠. 아빠는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괴로울 것을 알고 계셨고, 고부관계 좋게 하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엄마보다 괴로웠던 건 아빠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아빠는 워낙 애처가시라 세상에서 저희 엄마보다 중요한 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시집살이에 시달리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래도 둘째 아들 말에는 껌뻑 죽는 할머니시라 아빠가 말리면 나아지실까 했지만, 아빠가 할머니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엄마의 고생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빠 앞에선 안 그런 척 하시면서 뒤에선 여전히 엄마를 괴롭혀 대셨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빠도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워낙 고생하며 사셨던 분이라 그게 안쓰러우셨던 거죠. 하긴 제가 들어봐도 할머니는 여자로 참 불쌍한 인생을 사셨다 싶더라고요. 얼굴만 잘나셨던 할아버지는 중매로 결혼한 아내가 못생겼다며 매번 무시하고 구박을 심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첫째 아들이 할머니를 빼닮았다고 큰아버지까지 싫어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으니 할머니 고생도 알만했죠. 한량 기질이 많으신지 돈 한 푼 못 벌어오면서 고생만 시키더니, 그런 와중에 할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바람을 피다가 어느 날 기어이 전 재산 들고 다른 여자랑 해외로 도망을 가셨죠. 아직 아들들이 한참 어린데도 말이죠. 그러니 할머니는 남편 대신 자식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할머니의 아픈 손가락은 저희 아빠였어요. 큰아버지는 할머니를 닮아서 머리도 좋지 못하고 얼굴도 별로인데 비해서 저희 아빠는 잘생긴 할아버지를 쏙 빼닮은 외모에 공부마저 잘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잘생기고 공부 잘하기로 동네에서 유명하던 아빠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할머니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반면 얼굴도 별로고 잘난 것 없는 큰아버지에겐 매번 무시와 구박으로 기를 죽이셨지만 순한 성격인 큰아버지는 한 번도 할머니에게 대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 지내시는 홀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사는 효자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할머니는 큰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자식 취급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저희 할머니가 사랑하는 걸 잘난 저희 아빠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믿을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닭다리에 할머니 댁을 찾았던 엄마가 집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쓰러지신 거죠. 다행히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엄마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일로 저와 아빠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됐고 전 그 모든 게 전부 할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엄마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질 일도 없었고 엄마가 사고 날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이 할머니였으니 할머니가 무슨 짓을 한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괜한 의심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할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했던 걸 생각해보면 제 입장에선 그게 당연한 의심이었어요. 그래서 전 할머니를 원망하며 할머니의 짓이라고 아빠에게 말했지만 아빠는 그럴 리가 없다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정말이야. 할머니가 의심스럽다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까지 다칠 수가 있겠어. 그냥 넘어졌다고? 말도 안 돼. 분명 할머니가 엄마한테 기어이 해코지를 한 거야. 지수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네가 지금 엄마 일로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원망하면 안 되지. 설마 할머니가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니? 그러니까 괜한 의심하지 말고 지금은 그저 엄마가 무사히 깨어나시기를 기도하자. 솔직히 아빠 입장에선 황당한 말이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그 상황을 본 것도 아니고 증거도 하나 없이 그저 그동안 할머니의 전적 때문에 의심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할머니의 짓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증거를 캐려고 몰래 할머니 댁을 드나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어떻게 해도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해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할머니가 평소 무시하던 큰아버지에게 살갑게 굴고 잘해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평소엔 큰아버지가 저희 아빠보다 못한다며 늘 무시하고 같이 사는 큰아버지를 챙기지도 않던 할머니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할머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할머니와 큰아버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생겼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고 그저 엄마가 무사히 깨어나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 2년간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며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뒤로 아무런 신체 반응이 없었던 엄마가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에 저와 아빠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곧 깨어나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말이죠. 그 후 전 곧장 할머니를 찾아가 엄마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니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어요. 전 할머니가 남들 몰래 엄마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할머니가 듣게 된다면 분명 난색을 표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전 할머니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소식을 가지고 할머니 댁으로 찾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할머니는 저를 반기는 기색 없이 왜 찾아왔냐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뭐야, 아침 대바람부터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언제 오라고 해도 누워있는 치엠이 챙긴다고 내 말도 무시하던 놈이, 응?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죠. 기쁜 소식? 뭘 말이냐? 또 무슨 헛소리를 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괜히 어른 놀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후딱 하고 가라. 네 애미 얼굴 닮은 네 얼굴 오래 보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할머니는 참 여전하시네요. 그렇게 저랑 저희 엄마가 미우세요? 할머니는 아파서 누워있는 저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아무리 밉다 해도 저희도 할머니 가족이잖아요. 전 하나뿐인 손녀이고 엄마는 하나뿐인 며느리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무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럴 때 보면 저도 정말 할머니가 저희 가족이 맞나 싶네요. 뭐야? 그래서 지금 네가 이 할미를 가르치려고 찾아온 거냐? 내가 이제 와서 네 엄마랑 너한테 정이라도 붙이라고? 아이고,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그래도 제가 하나뿐인 소녀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으신 건지. 전 여전히 저와 엄마를 미워하는 할머니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둔 제 처지가 가엾고 안타까웠어요. 남들은 다정하고 좋으신 할머니 만나서 예쁨 받고 사랑받고 자란다고 하던데 전 엄마도 아파서 누워 계신 와중에 할머니와도 남보다 못한 관계였으니 이런 불쌍한 인생이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건 저희 엄마였죠. 뭐 하나 모자랄 것 없는 저희 엄마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못돼 먹은 할머니에게 쓸모없는 객식구 취급을 당해야 한다니 억울한 일이었죠. 할머니가 절 정말 싫어하신다는 건 지금도 잘 알겠네요. 그래도 천륜으로 이어진 핏줄이니 어쩌겠어요? 싫어도 할 말은 해야죠.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어쩌면 엄마가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엄마가 깨어날지도 모른다니? 아니, 이 식물인간으로 2년 동안 의식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깨어난다는 거야? 너 어디서 꿈이라도 꾸고 봉창 두드리러 왔냐? 더운 밥 먹고 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뭐하러 할머니한테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가망이 있어 보이니까 놀라서 알려드리려고 달려온 거죠. 할머니 말대로 지난 2년 동안 의식이 없으시던 엄마가 어제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이셨거든요. 뭐야? 그게 정말 사실이냐? 근데 손가락 좀 움직인 것 가지고 일어나니 마느니 하는 건 좀 이런 얘기 아니냐? 내가 들어보니 의식 없어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던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네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전 분명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미 희망이 있어 보인다면서 격려도 해주셨거든요. 아무 변화 없던 뇌파도 움직이는 게 보였고요. 그 정도 엄마가 당장 내일 깨어나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아닐까요? 할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희망 잃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몇 년을 더 누워 계시더라도 전 언젠가 엄마가 일어나실 거라 믿어요. 으이그 미련한 건. 지엠이 닮아서 말만 잘하지? 니들 모녀는 낙천적인 게 자랑이냐? 괜한 희망은 독이 되는 걸 왜 모르는지. 너도 괜한 희망 품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해라. 괜히 설레발쳐서 네 아빠 들쑤시지 말고 제발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2년 전에 네 엄마 사고 난 이후로 우리 병원이 한참을 힘들어하다가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문제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진 네 아빠 더 힘들게 할 셈이냐? 애초에 식물인간이 멀쩡해질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다니. 내가 봤을 땐 네 엄마가 다시 깨어날 희망은 없으니까 헛소리는 그만해라. 그때도 가망 없다고 의사들이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엄마가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으신 할머니는 그 모든 게 저의 헛된 기대라며 절 나무랐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제 속을 후벼 파는 얘기만 하는데 평소 할머니의 막말을 숱하게 들었던 저도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봐야 작은 것에도 희망을 거는 제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괜히 짐 빠진 소리를 듣는 게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초치는 소리를 하는 할머니의 눈빛은 때때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말로는 제가 헛바람만 들었다며 절 비웃는 듯 하셨지만 언뜻 보이는 표정은 뭔가 불안을 감추려는 듯 불안정해 보였어요. 저희 엄마가 혹시나 깨어날까봐 두렵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미운 며느리였다 하더라도 누워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게 싫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특히나 엄마가 그렇게 되신 후로 저희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셨던 탓에 식음을 전폐하던 아빠를 보며 할머니가 덩달아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니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엄마가 깨어나는 게 나은 일일 텐데 그걸 그렇게 꺼려 하시는 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할머니가 분명 범인이라 확신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확신을 하고 검증을 한다 한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는 저희 아빠도 제가 할머니를 의심하는 걸 괜한 의심이라고 생각하셨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전 할머니가 숨기는 게 무엇일지 그 비밀을 제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비밀을 알아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기적같이도 손가락을 움직이셨던 엄마가 드디어 눈을 뜨고 의식을 되찾게 되셨거든요. 매일 엄마의 병실을 지키시던 아빠가 눈을 뜨게 된 엄마를 보시곤 의사 선생님을 호출하신 거죠. 그렇게 아빠에게 전화를 받고 학교에서 병원으로 곧장 달려간 전 2년 만에 엄마의 예쁜 눈동자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의식 없이 누워만 계시는 엄마를 보며 늘 속상해했는데 드디어 의식이 돌아오셨다고 하니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기쁘단 말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차고 감동적인 감정이었죠. 앞으로 누워만 계셔야 한다고 해도 그저 살아만 계셔주시기를 바랬던 저와 아빠로선 엄마가 의식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녀는 엄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나야. 나 알아보겠어? 내가 누군지 알겠어? 엄마 내 목소리 들려? 엄마, 나 지수야. 엄마 딸 지수. 그동안 엄마 정말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엄마 눈뜬 모습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엄마, 나 알아보는 거 맞지? 지수 엄마, 당신 없는 사이 지수는 아가씨가 다 됐어. 올해 대학 입학한 새내기라고. 당신이 지수 20살 되는 거 누구보다 궁금해했었는데. 하지만 눈만 뜨고 계신 엄마는 저희를 쳐다보기만 하실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엄마가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셨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진 않았어요. 앞으로 엄마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 같은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아빠는 의식을 찾은 엄마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엄마가 저희 얘기를 들으시기를 기대하며 한참 동안 병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려니 할 말이 무척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전할 사람은 또 있었어요. 다름 아닌 큰아버지셨죠. 전 손가락을 움직인 엄마를 보고 할머니를 찾아가 떠보려고 했지만 그걸로 만족할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큰아버지를 떠봐서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보다는 어리숙한 큰아버지가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엔 할머니를 찾아가지 않고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차렸다는 말을 하면 분명 큰아버지가 놀라서 당황을 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당황한 사이 제가 뭔가 증거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전 아빠가 큰아버지께 엄마의 소식을 직접 알리겠다고 하시는 걸 말리고 제가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큰아버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절 알고 계시던 아빠는 의외라는 표정을 보이셨지만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겠다는 제 마음이 기쁘셨는지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통화 녹음을 켜고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버지, 저 지수예요. 바쁘세요?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지순이 바쁘지는 않다만 지수 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웬일이냐? 아, 사실 할머니에게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제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아무래도 저번에 제가 할머니 찾아갔다가 흥분해서 대들었던 일로 할머니께서 제 연락을 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버지께 전화 드리게 되었어요. 두 분이 같이 지내시니까 얘기를 전해 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아, 혹시 지금 할머니 옆에 계시나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 아니 할머니 지금 집에 안 계신다. 아마 어디 나가신 모양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큰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큰아버지도 아셔야 되는 소식이라서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 얼른 말해봐라. 저희 엄마 깨어나셨다고요. 이런 얘기는 얼굴 보고 해야 맞는 건데 지금은 저나 아빠나 엄마 옆을 비울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기쁜 소식이라 가족들한테는 바로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연락드렸어요. 하긴 축하야 언제든지 다 같이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나중에 저희 엄마 회복하고 태어나시면 그때 저희 집에서 파티예요, 큰아버지. 재수 씨가 깨어났던 그게 무슨 말이야? 며칠 전에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러던데 설마 그 소리 하는 거냐? 아니요, 정말 의식이 깨어나셨다고요.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아직 움직이거나 말씀은 못 하시지만 눈을 뜨셨거든요. 회복만 되면 곧 말씀도 하실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엄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 얘기를 들은 큰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큰아버지의 표정이 보이진 않지만 엄마가 손가락 까딱했다는 얘기만으로도 표정이 안 좋아졌던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큰아버지의 당황스러움 역시 쉽게 예상이 되는 일이었어요. 큰아버지야 별 잘못이 없겠지만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할머니마저 끔찍이 생각하고 여태 모시면서 살 만큼 효자인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저희 엄마의 회복이 할머니에게 불리한 일이라는 생각에 큰아버지도 당황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큰아버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희 엄마가 의식을 차렸다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그동안 큰아버지도 저희 엄마 걱정하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 큰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면 무척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전에 할머니도 이상하게 말씀하시고 큰아버지까지 그러시니까 저도 속상하네요. 아니다. 싫다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그랬어. 놀라서. 그러게 재수 씨가 깨어났다고 하다니 정말 좋은 일이구나.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시는 거 맞으세요? 아니면 혹시 저희 엄마가 깨어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설마 재수 씨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라도 했다는 거냐? 글쎄요. 전 할머니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엄마 소식을 별로 안 반기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무슨 이유라도 있나 했죠. 특히나 할머니가 자꾸 뭔가를 숨기시는 것 같던데 그게 뭔지 큰아버지는 아실 것 같아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숨기는 게 어디 있어? 지수야, 네가 속상한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지. 글쎄요.
그땐 제가 어려서 제대로 된 의견을 말 못했지만 전 솔직히 엄마가 할머니 댁에서 다쳐서 온 것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몸 어디가 불편한 것도 없는 건강한 체질이셨는데 갑자기 넘어져서 식물 인간이 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할머니가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큰아버지까지 이렇게 나오시니 제가 어떻게 이상한 생각을 안 해요?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뭔가 아시죠? 할머니가 저희 엄마 어떻게 한 거 맞죠? 글쎄, 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말이다. 우선 전화 끊어야겠구나. 다음에 보자, 지수야. 끝까지 이상한 큰아버지의 태도에 순간 화가 났던 제가 대놓고 큰아버지를 추궁하자 큰아버지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한참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바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당황하기는 엄청 당황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분명 전화를 끊자고 하고 대화가 끊겼는데 전화를 제대로 끊지 않으셨더라고요. 한참 동안 신호가 흐르는 전화기를 보며 전 큰아버지가 실수를 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가 끊어진 줄 아는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어머니, 방금 지수가 전화가 왔는데 재수 씨가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뭐? 또 무슨 헛소리야. 깨어나긴 뭘 깨어나. 손가락 좀 움직인 거 가지고 다들 유난 떠는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의식을 차린 모양이에요. 눈도 뜨고 의식도 있다고 하던데요. 뭐라고? 지금 그게 진짜야? 지수애미 그것이 눈을 떴다고? 아니, 병원이는 아무 말 없던데. 병원이가 지금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2년 만에 집사람이 깨어났는데. 옆에서 챙기느라 정신 없겠죠. 안 그래도 지수가 자기 엄마 회복하면 다 같이 보자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긴 뭘 말해? 이제 와서 지수애미가 그렇게 된 게 우리 탓이라고 밝히자는 거냐? 큰일 날 소리. 그럼 어떡해요? 이러다가 재수 씨가 회복해서 병원이랑 지수한테 다 말해버리면 그땐 정말 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저 지난 2년 동안 내내 자책하고 불안에 떨며 살았어요. 이렇게 된 거 재수 씨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죠. 네 놈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사내 놈이 간이 그리 작아서 어디다 쓰겠어? 지수애미가 그때 사고를 잊었는지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제발 저래서 먼저 자진 납세를 하겠다고 말하냐? 넌 날 생각해서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지수애미가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면 병원이가 날 가만히 두겠어? 난 병원이 생각해서라도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너도 여태껏 한 것처럼 모르는 척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게 이 애미 도와주는 거고 네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전화가 안 끊긴 줄도 모르고 술술 얘기를 나누는 할머니와 큰아버지의 대화 내용에 전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직접 그 입으로 듣게 되니 그건 또 다른 충격이더라고요. 역시나 할머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큰아버지와 할머니는 그걸 여태 저희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저희 엄마가 깨어난다고 하니 자기들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네요. 그게 너무 괘씸했던 전 그래도 가족이라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용서를 받았어야 맞을 텐데 여태 억울하게 말도 안 하고 숨겼다는 게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으로서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와 큰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전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해서 경찰에 뒤늦게라도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무사히 깨어나셔서 망정이지만 하마터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번엔 아빠가 말려도 꼭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전 아빠에게 먼저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빠, 나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 누군지 알아냈어. 어? 지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니. 그때 그 일은 분명히 사고였잖니. 아니면 너 또 할머니를 의심하는 거야? 지수야, 그러지 마라. 네가 아무리 할머니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아빠한텐 날 낳아주신 어머니야. 할머니처럼 힘도 없으신 분이 엄마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니? 게다가 의심할 만한 일도 없고 말이야. 물론 그동안 엄마를 걱정하던 네 마음은 알지만 이젠 엄마도 무사히 깨어났는데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자, 지수야. 그래, 그동안 증거가 없었지. 아빠는 설마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했을 거라고 믿지 못했고. 하지만 아빠가 아는 할머니랑 나랑 엄마가 아는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할머니, 아빠 앞에서만 엄마랑 나 가족 취급하지 아빠 뒤에선 우리를 남보다 못하게 대했다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랑 엄마가 미워서 매번 괴롭히고 사람 취급도 안 했었다고. 그날도 엄만 할머니가 하도 괴롭히는 바람에 억지로 할머니 댁에 갔던 거야.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났지. 이래도 아빠는 내 말을 못 믿겠어? 아빠가 지수 네 말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글쎄, 솔직히 아빠도 잘 모르겠다. 네 말대로 어머니가 네 엄마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한들 설마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셨겠니?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아빠가 야속했지만 저도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워낙 천연덕스럽게 아빠를 속여왔고 소시오패스처럼 앞뒤가 다른 행동들을 해왔으니 아빠도 할머니의 만행을 믿으실 수 없으셨겠죠. 하물며 알았다고 한들 아빠 말처럼 설마 엄마에게 그런 해를 끼칠까 싶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저희 엄마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고 상상도 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젠 저도 증거가 있었고 겨우 의식을 찾은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빠 역시 현실을 아셔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잔인하더라도 아빠에게 진실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죠.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도 이해해. 솔직히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나한테 할머니는 가족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나 했지. 근데 결국 할머니는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 큰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감싸고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이걸 들으면 아빠도 내 말 이해할 거야. 그렇게 아빠에게 통화 녹음을 들려드린 전 곧이어 쓰러질 듯 오열하는 아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전 아빠가 큰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에서 무슨 감정을 느끼셨을지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실을 알게 된 아빤 저보다 더 화가 나서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날뛰셨어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내더라도 엄마를 그렇게 만든 할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셨죠. 그리고 그 길로 아빤 할머니 집으로 가셨고 전 그런 아빠를 쫓아갔습니다. 어딨어? 그 여자 어딨어? 얼른 나와, 이 살인자! 병원아, 너 지금 야밤에 갑자기 찾아서 이게 무슨 짓이야? 형, 엄마 어딨어? 그 여자 어딨냐고? 아유,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 병원이 왔니? 아니,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당신 대체 무슨 짓 한 거야? 현정이를 어떻게 한 거냐고? 애엄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병원이 너 설마 너도 지수 제 말 듣고 이러는 거냐? 아유, 세상에, 자식 교육을 잘못해도 정도가 있지.
쟨 치엄마를 닮아서 그러나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당신이 지금 내 딸 가지고 말할 자격이 있어? 나 다 알고 왔어. 당신이 지수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뭘 숨기는지. 멀쩡한 사람 식물인간 만들어 놓고 지난 2년간 당신은 발 뻗고 잘 수 있었어? 나는, 내 딸은, 우리 가족은 상처받고 부셔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은 아무 짓도 안 한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최소한 미안한 줄은 알아야지. 잘못한 줄은 알았어야지. 근데 지금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대로 만약 현정이 완전히 회복 못하게 되면 나 정말 당신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라고. 솔직히 전 아빠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화가 나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었으니 험한 말은 안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아빠는 할머니를 철천지 원수를 대하듯 행동하셨죠. 제 앞에선 언성 한번 높인 적 없던 아빠가 화가 나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물론 그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큰아버지 역시 처음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늘 이성적이던 저희 아빠가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무도 아빠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도저히 참아지지 않는지 저의 만류에도 진정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두들 두 손 놓고 아빠를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차에 아빠는 기어이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할머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자식으로는 어쩌면 폐륜이라 생각될 법한 말까지 하셨어요. 그런 아빠의 험한 말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그동안 둘째 아들이 최고라며 자기 모시고 사는 장남도 무시하고 둘째 아들만 바라보던 할머니께서 그런 자식 입에서 죽여버린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지 않으실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큰아버지가 갑자기 튀어나오며 아빠를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러니까 욕을 하려거든 나한테 하고 원망을 해도 나한테 해라. 형까지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진짜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어차피 형한테도 원망이 있어. 설마 형이 엄마 감싸면 내가 진정할 줄 알았어? 결국 형도 똑같아. 그동안 엄마가 우리를 속이는 동안 다 알고 가만히 있었지. 어떻게 살인미수를 벌인 엄마를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있어? 적어도 형은 솔직하게 말해줬어야지. 아니라고. 그거 내가 한 거라니까. 재수 씨 그렇게 만든 거 어머니 아니고 나라고. 큰아버지는 엄마를 뇌진탕으로 식물인간 만든 것이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이라며 가슴을 치며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변명을 하는 줄 알았던 저와 아빠도 진심으로 보이는 큰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들은 2년 전 그날의 진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그 자리에 할머니만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가 아니라 큰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밀쳤던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날 재수 씨가 집에 왔었어. 어머니랑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 재수 씨가 그러는 거 나도 처음이라 말리지도 못하고 당황해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재수 씨가 어머니한테 달려들어 폭행을 하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노인을 때리나 싶어서 말리려고 하는데 재수 씨가 이성을 잃었는지 계속 달려들었어.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순간 욱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그걸 말리다가 내가 재수 씨를 밀어버렸는데 하필 모서리에 머리를 박으셔서 쓰러진 거야. 너무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지만 그 후에 재수 씨가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지난 2년 동안 사실을 밝히고 싶었는데 내가 용기가 없었다.
이 어머니는 오히려 내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그런 거야. 다 내 잘못이다. 정말이야. 진작 밝히고 너한테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이 형이 못난 인간이라 너희 식구를 힘들게 했구나. 이제 와서 변명하지만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벽원아.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는 다른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셨고 저 역시 충격을 받아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도 할머니가 범인이라 생각했는데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던 큰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자백을 하니 쉽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큰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마친 큰아버지가 그동안 이고 있던 죄책감이 무거웠는지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목 놓아 울음을 흘리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들의 모습이 원인을 제공했던 할머니께서도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저도 허탈함과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중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드디어 말문을 여셨다는 말에 저와 아빠는 놀라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엄마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저와 아빠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날의 일이었죠. 큰아버지가 그런 것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위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엄마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마의 입으로 이야기를 듣게 된 저희는 결국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던 큰아버지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당신이 그냥 사고를 당한 줄만 알고 형이랑 엄마를 원망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지수가 지 할머니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도 설마 아닐 거라고 말하고 무시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또 한 번 상처를 줄 뻔했더니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러다 당신이 정말 깨어나지 못했더라면 난 평생 당신한테 죄를 짓고 살아야 했겠지? 미안해하지마 지수 아빠. 그게 지수 아빠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미안해하지마. 그럼 나도 불편해.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 당신이 겪었던 일 다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난 2년 동안 의식도 없이 누워만 있던 당신이 너무 가여워. 그래도 이젠 괜찮아 보이잖아. 나 기적처럼 깨어난 거 전부 당신이랑 지수 덕분일 거야. 그리고 나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나서 말도 하는데 이제 뭐가 걱정이야. 그래도 어떻게 원망이 없을 수 있겠어. 형은 실수였다고 하지만 당신 그렇게 되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 잘못한 일이야. 엄마도 원인 제공을 했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쩌고 싶은지 말해줘. 글쎄, 이제 와서 굳이 죗값을 치르게 할 생각은 없어. 어머니가 원인 제공자라면 아주버님한테는 내가 원인 제공자이지. 아주버님 입장에서야 자기 부모한테 달려들어 폭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어. 나도 내가 잘못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그동안의 일은 잊고 다 용서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하게만 지내자. 놀랍게도 엄만 자신을 그렇게 만든 큰아버지와 할머니를 용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태도에 아빠는 더 미안해 하시는 듯 했죠. 그렇게 저희 식구끼리 못다한 회포를 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말을 한다는 얘기에 저희를 뒤늦게 쫓아오신 듯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지수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말하진 못했지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내가 인정한다. 너 이렇게 만든 게 직접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 내 탓이 맞지. 네가 나한테 괜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너도 많이 참을 만큼 참고서 터진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못을 비마.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못해서 그렇게 절 미워하셨어요? 아니다, 아니야. 네 잘못 아니다. 그냥 내가 다 미친년이지. 내가 노망이 들어서 그런 거지. 네 탓 하나도 없다. 예쁘고 착하고 싹싹하게 일도 잘하는 널 싫어할 일이 뭐가 있겠니. 근데 내가 질투가 나서 그랬어. 같은 여자로서 예쁘고 모든 게 완벽한 네가 내 아들 같은 남편 얻어 사는 게 배가 아플 정도로 질투가 났다. 난 평생 예쁘단 소리도 못 들어보고 남편한테 평생 무시당하며 살다가 고생만 했는데 넌 다 가진 것 같아서 질투가 났다. 그래서 내가 내 주제도 모르고 죄 없는 널 괴롭히고 무시한 거야. 정말 미안하구나. 아무래도 엄만 할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도 할머니가 그러는 이유를 늘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물어보고 억울해해도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고 구실을 만들어서 저희 엄마를 괴롭히기만 하셨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질투 때문이었다니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품을 만큼 속이 골아 있었을 할머니가 안쓰러우면서도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모녀를 괴롭힌 할머니가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신 것 같았어요. 엄마의 마음도 복잡하신 건지 엄마 몇 분간 말없이 무릎 꿇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만히 계시더니 곧 할머니를 일어나시라고 하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래도 이유를 듣고 나니 좀 후련하기는 하네요. 그동안 전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절 미워하셨는지 이유를 몰라서 내내 괴로워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나 늘 고민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저흰 절대 가까워질 수 없겠군요. 그러니 이젠 저희 인연을 끊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는 게 저나 어머니나 서로에게 좋은 일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젠 어머니를 용서할게요.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말들도 다 진심이라 생각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홀가분하게 살아요, 어머니. 아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유. 엄마는 할머니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신다며 할머니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다며 시댁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번 죽다 살아나시니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고통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와 전 그런 엄마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상의 끝에 다 같이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엄마의 재활이 끝나며 바로 캐나다로 이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곳에서 저희 세 식구 모두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다양한 경험을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동안 바쁘게 사셨던 아버지는 휴식을 가지시고 엄마는 자연을 가까이 하시며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저희 가족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